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어젯밤에 계엄이 선포되고 또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이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이렇게까지 투자에 영향을 많이 준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장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떠나고 싶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니 국내 주식은 정말 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국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는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깨지는 데는 한순간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행히 계엄령이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 환율도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진 게 있냐라고 보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변에 보면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도 하시고 미국 주식도 하시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국장해야 돼요? 미장해야 돼요? 국장 팔고 미장 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10조 달러. 근데 그 중에 미국 주식시장의 크기는 60에서 7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가 미국 주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주식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2%도 안 되는 한국 주식에 몰빵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만 매몰돼가지고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한국 스페셜리스트여서 한국 K세론도 잘하고 뭐 뒤통수 치는 거 그거 다 피해갈 수 있고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다. 내가 정보에 우위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미공개 정보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한국 주식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양하게 다른 자산으로 분배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상황에서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가세요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만 하는 것만큼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미국 예외주의다. 이거 너무 심하다. 미국 주식 너무 버블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댓글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싼 건 아니지만 프랑스는 더 사기 싫고 이탈리아는 더 사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이 나라들은 거의 사회주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보면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을 이미 잃었고 그리고 주식은 그냥 빠지진 않지만 사실 경제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혀 미국 기업하고 비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신흥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보다도 투자 매력이 높은 이유는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에,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성, 즉 인당 매출액을 계속해서 높여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의 성장성이 이렇게 좋은 이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대 흐름에 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AI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요. 지금 AI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컨슈머, B2C죠. 우리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챗GPT가 있고요. 퍼플릭스티가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있고요. 이런 앱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B2B로 B2B 향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코파일럿이 있죠. 그리고 버티컬 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앱들인데 이런 앱들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기업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흔히 AI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들도 구체화해서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 모델과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델, 오픈 AI, 그리고 메타, 엔트로픽, 그리고 XAI, 구글.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습니다. 오픈 AI도 아니고 클로즈드 AI에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눈에 띄는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엔비디아 칩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도 대부분 빅테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오라클까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나라 있나요?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데이터 센터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AI가 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확인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없는데 알겠다. 그런데 사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AI 때문에 수혜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여기 하나 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문에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분야 중에서 파운드리나 코 디자인, 네트워크 말고 메모리 부분에서만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포함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글로벌 IB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놨던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팔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거 팔고 더 수익률이 많이 나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에너지 없죠. 디벨로퍼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살짝 포함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은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AI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쓸모는 사실 크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올해 내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어떻게 다 팔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탄핵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 정말 갈 때까지 간 상황이고 안 좋은 부분, 즉 삼성전자가 안 좋고 하이닉스가 안 좋고 모든 안 좋은 부분들도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요.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는데 환율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을 다 팔아라? 그런 것도 좋은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에서 2로, 3으로, N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0에서 1로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괄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고 싶으시더라도 참으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요. 이 한국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이어가시되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5년 투자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근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뤘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아마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강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으니까 꼭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영수 대표님께서도 IT,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의 빅 트렌드에 대해서도 쫙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는지, 특히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혜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기회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바이오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큰 기회로 보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변화,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벤트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모구 그리고 조이까지 함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주식에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2025년에는 반드시 2024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